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종목 토크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최근 시장을 좀 보면은 좀 화이자 백신이 나온 이후로 경기 민감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친환경까지 이제 모멘텀이 같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종목 이름은 바로 진성 TC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건설 중장비 쪽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사업을죠. 보통 이제 하부 주행체, 즉 이제 뭐 바퀴 같은 이런 부품을 얘기합니다. 중장비의 바퀴 같은 이런 철제로 형식으로 된 하부 주행체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무한 궤도식이라는 또 하부 주행식의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하부 주행체에 붙는 롤러, 그러니까 이게 구르게 하는 그런 요소죠. 구르게 하는 롤러류, 아이들러 뭐 스프로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산 그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터널을 굴착할 수 있는 또 디스크 커터라는 것도 이제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본업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멘텀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료전지,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이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높은 발전 효율 등 이제 기존 에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속 뜨고 있는데 이제 신재생 사업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 부품을 일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되는 제품들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롤러류, 아이들러와 스프로켓 이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의 어떤 타이어처럼 그 제품 수명이 있다는 거죠.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 기간 동안 계속 제품의 그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는 것이 또 매출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애프터 시장, 즉 서비스 마켓이죠. 서비스 마켓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점이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터널 굴착용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크 커터라고 해서 이 제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뭐 TBM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성 TC에서 터널 굴착을 하기 위해서 뭐 국산을 한 그런 공법을 의미하는 건데, 이 TBM 공법 역시도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BM은 이 긴 터널을 그 시공 시 안반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굴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 여기에서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수의 디스크 커터 부품들이 전면에 장착을 하면서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암석을 깎아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캐터필러라든지 유럽의 다수 중장비 기업에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그 제품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이 또 본업 쪽에 이익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뭐 어떤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사업 제품군을 쭉 설명해 주셨고, 또 앞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연료전지 부품도 일부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신성장 모멘텀이 될까요? 그렇죠. 최근에 진성 TC가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소 연료 관련된 제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막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셀 스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굉장히 고압입니다. 이 고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셀 스택을 상하에 압력을 가해서 뭐 한 200도씨로 열을 가해서 이런 뭐 프레셔 플레이트라든지 셀을 보호하는, 즉 한마디로 어떤 구조물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거를 뭐 좀 전문용어로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구성 부품, 어떤 철제로 된 어떤 구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이런 내열과 내화학성을 가지는 이 매니폴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소 연료는 가장 이제 위험으로 가장 꼽히는 부분이 바로 이 폭발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열에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성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매니폴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 부품이 매출이 연평균 54%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성 TC는 이제 2차 공급 업체로서
두산 퓨얼셀에 압력판과 매니폴드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 부품도 계속적으로 소목성 부품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부품도 연평균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출도 2023년에는 한 약 700억 정도에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160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매출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 TC의 어떤 매출액은 국내의 어떤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이 가장 중요한데 두산 퓨얼셀도 최근 흐름이 보면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의 실적에 비례해서 누적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연료전지 생산 능력 자체도 현재 63메가와트에서 또 310메가와트 정도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성 TC의 성장 여력도 지속적으로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가 아니고 확실히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신사업 부문도 짚어봤는데요. 건설기계 쪽은 어떤지? 네. 일단 신성장 동력도 중요하지만 이 본업이 얼마나 잘 되고 네. 있느냐 이 부분도 회사의 어떤 안정성, 받쳐줘야죠. 그렇죠. 네. 안정성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캐터필러 효과라고 하죠. 최근에도 수주를 했죠. 진성 TC가 이제 캐터필러 쪽에서 이제 대량 수주를 했는데 캐터필러 쪽도 이제 2021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대선 이후에 지금 뭐 대선이 끝났고 약간 어지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뭐 바이든 당선인이 되게 된다면 역시나 친환경 쪽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예정이 돼 있지만 이 본업적인 부분인 실제 국내 인프라 투자 역시도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역시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캐터필러라든지요, 그다음에 히타치, 두산 인프라양 공장을 현재 운영 중인 동사에게는 2021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 주행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품들 역시도 캐터필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설기계 쪽은 매출이 약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쭉 다양한 사업 부문과 제품 라인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제가 많은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우선은 안정적인 본업 속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현재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통 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진성 TC는 계속적으로 오랜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9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 역시나 수소 연료 전지 모멘텀에 따라서 오랜 기간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고객인 캐터필러 역시도 퍼가 2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성 TC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해소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 쪽 역시도 중요한데 중국의 코로나19가 현재 회복이 되고 있죠. 중국은 그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현재 화랑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굴삭기 관련된 업체들에게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TC의 어떤 재무 비율 구조도 거의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요. 유동 비율은 무려 270%, 그리고 자산 대비 차입 비중도 6%, 이자 보상 비율도 51배 등 이런 재무 건전성도 네.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TBM 핵심 기술은 또 국산화를 현재 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가를 좀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지난 9월 초에 최고가 12,900원 찍고요. 현재 약간 옆으로 걸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앞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제의 7%였던 상승 이후에 정별 초기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 증가와 더불어서 현재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 가는 이제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추세 전환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수급 상황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량 급증에 따라서 수급 개선세도 상방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평선도 보시면 단기 평선들이 위로 주가가 현재 솟아오르면서 강하게 상방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단기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퓨얼셀 등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의 동시다발적 그룹적인 상승에 이제 힘을 입었기 때문에 업종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TC 역시 그 힘에 힘입어서 단기적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송도현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